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0살이 어리다고 물음표 여자 나이 가스라이팅 심하네라는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확실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자 나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위에 글부터 보시죠. 행정 KPS 좋은 직업이죠. 여자입니다. 여자 나이 34살이면 어때? 라는 제목이고, 외모는 대학 홍보대사 했던 정도고 평범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학 홍보대사면 그래도 뭐 평균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일단 30대 초반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33에서 37은 나이로 까더라. 나 진짜 40대 만나야 되나? 하 노답. 이런 글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며칠 전에 올라왔던 건데, 삼성전자 다니는 남자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여자 나이. 사바사겠지만 33살 이상이면 약간 버겁다. 매우 버겁다죠. 매우 버겁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좀 더 내려가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결혼하고 가장 늦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출생아 수는 줄어들어가지고 학교들은 지금 없어지는데 특수학교는 늘어나고 있어요. 노산이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30살은 부터는 노처녀다. 저는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억지 프레임도 아니에요. 예전에 2006년도 내 이름은 김상순 드라마 나올 때도 그때는 30살 이상 노처녀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뒤로 간 거예요. 좀 더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뒤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일단 제가 더 내려가야 된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노산이죠. 근데 이 노산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적 부담입니다. 많은 어떤 의료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또 누가 부담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27, 28쯤에 아이를 출산하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가 27, 28 정도로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25, 여자 나이로 26쯤에 결혼하는 그런 게 보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늦으니까 야,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OECD 회원국의 첫째아 출산 연령을 보면 첫째아 출산 연령이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33.0세예요. 그리고 올해는 더 뒤로 갔어요. 하지만 27세에서 28세인 나라들도 많아요. OECD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터키는 26.6세, 체코도 아이슬란드도 미국도 호주도 슬로바키아도 헝가리도 폴란드도 27에서 28이 첫째아 출산 연령이에요. 여기보다 조금 늦은 나라들이 이제 29, 뭐 조금 더 늦은 나라들은 30 정도 좀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27, 28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요즘은 그래도 이자들도 대학도 많이 가고 하니까 더 내려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목표로 잡고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프랑스,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뭐 득보잡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죠. 이런 나라도 이때 첫째 아를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남자분들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특히 여자들이 탐내하는 능력 남자들일수록 그들은 충분히 20대 여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좋은 남자들일수록, 육강남일수록. 그런 남자들일수록 20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깨닫겠죠. 저런 육강남 남자를 만나려면 나는 30살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 많은 여자들한테 퍼져야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노산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많으면요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그나마 좀 정상화가라고 약간씩은 가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죠. 최근 글인데 30 후반에 40 중반 만나기 싫다는 나 어쩜 좋냐 욕 좀 해주라,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러면 교사 아니면 그 교직원이죠. 교육공무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나는 30 후반. 소개팅 선자리가 씨가 말랐다. 오랜만에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40 중반이란다. 나는 출생연도 8로 시작하는데 그분은 7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나이는 그냥 80년대생이면 오케이였는데 70년대생도 오케이를 해야 하나? 혼자 살기 너무 싫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은데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나이 따지고 있는 나는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지? 나한테 욕 좀 퍼붓고 가라. 정신 차리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는 이것저것 따질 나이가 아닌데도 아직까지 따지는 본인에 대해서 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귀엽습니다. 좀 귀여운데 저는 사실 이분한테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자한테 욕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경제력에는 문제 없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아무리 칠자라고 하더라도 이 나이 때 여자를 왜 만나요? 그냥 국제 결혼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여자들의 매트릭스, 보트릭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40대 중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30 중반, 30 후반 여기가 거의 맥스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40대 중반은 믹타오로 가든지 국제 결혼으로 가든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요 이야기는 할게요. 연애시장, 결혼시장에서 이분도 착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30대 후반 여자보다는요 40대 중반 남자의 가치가 더 높아요. 이거를 여자들은 좀 아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내가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37살 때 아파트를 사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집도 샀는데 여자들을 보니 나이만 많고 돈도 없고 결혼을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37보다는 많고 한 40 전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이제 30 중반 이상 넘은 여자들하고 보통 소개팅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관찰해보면 보통 30 중반 이상 넘은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돈을 거의 다 안 모았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그런 또 후기들도 많아요. 자기들도 막 30 중반 이후로 여자들하고 만나봤는데 보면 다들 보면 돈도 모은 건 없는데 남자한테 요구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보통 이제 여자들이 사회 준출이 빠르니까 35 정도만 되더라도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만 모았다고 하더라도 월로 따지면 9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뭐 이자 같은 것도 있을 것도 감안하면 그거를 안 모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냥 버는 쪽쪽 다 쓴 거죠. 1억 이상 모은 여자 별로 없어요. 35 이상 이후에 결혼 시장이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는 좀 기피해야죠. 왜? 소비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결혼한 이후에도 소비 성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남자를 달달달 볶죠. 그러면 남자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경우야 모은 돈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30 중반 넘었는데 사실 저는 아예 그냥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뭐 결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얼마 모았는지 요거는 꼭 체크하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 케이스는 이제 혼자 사시든지 아니면 그 제 댓글에도 그런 의견들이 몇 개 있었는데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냐. 앞에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 여자분이랑 소개팅하는 남자도 40대 중반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오히려 국제결혼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죠. 결혼할 거면.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극한 직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영화 극한 직업이 생각나네요. 엄청나게 흥행되었던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낮에는 치킨 장사, 밤에는 잠복근무, 아마 마약범 잡으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극한 직업이죠. 낮에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좀 쉬고 싶은데 투잡도 많이 뛰죠. 뭐 배달이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점 같은데 술집 같은데 잠시 알바든지 알바 엄청 많이 해요.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 이런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투잡스 리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집에 간 이후에 또 집안일을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저출산이 생기는 거죠. 결혼 안 한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뭐 친구든 아니면 회사 선배든 지인이든 결혼 생활을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보면 불쌍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혼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국제결혼 커플들을 보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런 반응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뭐 TV 같은 데서 방영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보면 결혼을 꺼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 보고 너무 뭐라 하면 안 되는 게 윗세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부모님 세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다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해 갈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인이 저는 대한민국 여자한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은 정말 몸을 갈아 넣으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여자들은 지금 너무 꿀을 빨고 있습니다. 희생을 하려고 안 해요. 그게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에 저는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젊은 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조금은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자들의 그 밖에서 일하고 힘들게 왔는데 또 집에 오자마자 달달 볶고 집안일 막 시키고 하는 거는 전업주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